이재명 정부 부패와의 전쟁. 권력형 부패와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가는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국가의 청렴도는 단순한 도덕적 지표를 넘어 국가 경쟁력과 사회적 자본, 그리고 국민 복지 수준을 결정하는 핵심 경제 지표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와 선진 전자정부 시스템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평가기관이 측정한 국가 청렴도에서는 여전히 선진국 평균 이하에 머물러 있습니다. 일상적인 대민 행정의 투명성은 크게 개선되었지만 고위직과 정치, 관료 사회에 뿌리내린 구조적 권력형 부패가 국가 전체의 청렴도 상승을 제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투명성기구, 즉 TI의 객관적 데이터를 통해 대한민국 청렴도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권력형 부패와 정경유착을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드라이브와 제도적 과제, 그리고 이것이 우리 국민의 삶에 미치는 실질적인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한민국 부패 구조의 역사적 기원과 제도적 변청 과정입니다.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유착, 그리고 관행화된 부패 구조는 해방 직후와 1950년대 이승만 정부 시기에 형성된 경제와 행정체계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우선 1950년대 부패 구조의 형성 배경을 살펴보면 원조물자와 귀속재산 불화 과정에서의 특혜가 있었습니다. 광복 후 일본인 소유 재산인 귀속재산을 민간에 매각하는 과정과 625 전쟁 이후 미국의 ICA, PL480 등 대외원조를 배분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인허가 재량권은 절대적이었습니다. 복수환율제 아래에서 공정환율로 원조 달러를 배정받거나 면방직, 재당, 재분 등 300산업의 원자재를 독점 배정받는 대가로 정치자금을 상납하는 정경유착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또한 관료체계의 저임금과 행정의 관행화 문제도 있었습니다. 전후 극심한 인플레이션에 비해 공무원의 급여 수준이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면서 민원을 처리할 때 이른바 급행료나 편의 제공에 따른 사례금을 주고받는 행위가 일선 행정조직 내에서 생계형 관행으로 묵인되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고도성장기 부패 구조의 특징입니다. 첫째는 정부 주도의 자원 배분과 지대 추구였습니다. 1960년대와 1970년대 이후 국가 주도의 경제개발 과정에서 정책금융 배분과 특정 산업 육성 대상, 기업 선정, 토지 개발 인허가 등 핵심적인 경제 권한이 정부에 집중되었습니다. 시장 경쟁보다 정부의 인허가를 얻어내는 것이 기업의 성패를 가르는 환경이 되면서 뇌물과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것이 일종의 거래 비용으로 작동하는 구조가 고착화되었습니다. 둘째는 온정주의와 영고주의입니다. 학연, 지연, 혈연 중심의 네트워크가 공적, 규범보다 우선시되면서 부패 행위가 관례나 상부상조라는 명목으로 정당화되는 경향이 지속되었습니다. 이러한 관행을 끊어내기 위해 대한민국은 1990년대 이후 제도적 개혁을 통해 부패를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법적 장치를 차근차근 마련해 왔습니다. 주요 반부패 제도의 도입 흐름을 살펴보면 1993년에는 금융실명제가 도입되어 금융거래의 실명을 의무화함으로써 정치, 비자금과 차명계좌의 유통을 차단했습니다. 1999년에는 규제개혁을 추진하여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무원의 재량권을 대폭 축소했습니다. 2001년에는 부패방지법이 제정되어 부패방지위원회가 신설되고 내부고발자 보호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되었습니다. 2016년에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즉 청탁금지법이 제정되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의 금품 수수와 부정청탁을 엄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되면서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산상 이익 취득이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대한민국 국가 청렴도의 현주소와 취약 영역입니다. 먼저 대민 행정과 권력형 부패의 양극화 현상입니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25년 부패인식지수 CPI 기준으로 대한민국은 100점 만점에 63점을 받아 전 세계 182개국 중 31위, OECD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2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구 3천만 명 이상인 51개 중대형 국가 중에서는 독일, 캐나다,
일본, 영국, 프랑스, 미국에 이어 7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경제 규모와 OECD 선진국 평균에 비하면 여전히 개선해야 할 여지가 큽니다. 이러한 지표의 기저에는 행정 계층별 청렴도 양극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일선 대민 행정 영역의 경우 전자정부 시스템 정착과 인허가 전산화, 청탁금지법 시행 덕분에 일상 업무에서 금품을 요구하거나 관행적으로 급행료를 받던 일은 사실상 차단되었습니다. 반면에 상층부 권력형 영역에서는 대규모 자본이 개입되는 인허가와 공공조달, 입법 및 사법적 판단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경유착과 이권 카르텔이 여전히 국가 신인도를 떨어뜨리는 주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패인식 지수 산출에 반영된 국제 원천 데이터들을 보면 상층부 권력형 부패의 취약성이 수치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상대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일반 행정 및 공공서비스 영역을 보면 글로벌 인사이트의 국가 위험 평가에서는 수출입, 통관과 세무 등 공공행정의 일상적 부패 위험을 측정하여 71점을 기록했습니다. 정치 위험 서비스의 국제 국가 위험 가이드에서는 공직사회 전반의 제도적 부패, 통제 및 청렴 수준을 평가해 67점을 받았습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의 세계 경쟁력 영감에서는 비즈니스 환경 내 뇌물수수와 관행적 부패, 만연도를 평가해 63점을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정치 권력형, 그리고 사법 부패 영역을 살펴보면 점수가 크게 낮아집니다. 베텔스만 재단의 지속가능 지배구조 지표에서는 부패한 고위 공직자에 대한 실효적 기소와 처벌 수준을 평가했는데 61점에 그쳤습니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의 국가 위험 서비스에서는 공공자금 유용과 장관 및 고위 관료의 정경유착, 억제 수준을 평가해 59점을 받았습니다. 세계 정의 프로젝트의 법치 지수에서는 입법, 행정, 사법부 공직자의 직권 남용과 사법, 투명성을 측정하여 58점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의 지표에서는 고위직의 정치적 부패와 권력, 자본 간 유착 구조를 평가해 가장 낮은 56점을 기록했습니다. 세 번째로 고위직 부패 구조와 반부패 드라이브의 핵심 쟁점입니다. 상층부 권력형 부패는 단순한 개인의 도덕적 일탈을 넘어 법과 제도의 미비점을 악용한 구조적 지대 추구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지능화된 정경유착과 이권 카르텔입니다. 직접 현금을 받는 대신 퇴직 후 정관 예우를 통한 회전문 인사, 가족이나 측근 명의로 용역을 수주하는 방식, 사모펀드나 비상장 주식을 매개로 우회적으로 이익을 공유하는 등 추적이 매우 어려운 방식으로 고도화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선택적 법 집행과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고위 관료나 정계 유력 인사, 대기업 사주일가의 비리에 대해 사법 및 수사기관의 관대한 처벌이 반복되면서 부패 행위로 얻는 기대 이익이 적발시 치러야 할 법적 비용보다 더 큰 구조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세 번째는 기득권 구조의 조직적 저항입니다. 고위직과 권력기관을 향한 반부패 쇄신은 기존의 권한과 이권 구조를 재편하는 일이기 때문에 관료 집단의 보신주의와 이해관계자들의 거센 반발이라는 구조적 저항에 직면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이를 해결하고 제도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실질적 입법 및 행정 과제입니다. 고위직 부패 척결은 일시적인 사정 드라이브에 그치지 않고 권력 남용의 기회를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로 완성되어야 합니다. 먼저 실질적인 입법 과제입니다. 첫째, 부당이득 징벌적 환수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고위 공직자가 미공개 정보나 직권을 남용해 사익을 챙긴 경우 취득한 이익의 3배에서 최대 5배까지 국고로 환수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법제화해야 합니다. 둘째, 정관예우 방지 및 이해충돌 방지법의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차관급 이상 고위직과 법관, 검사 출신의 대형 로펌 및 대기업 취업, 제한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퇴직 후 비공식 변호나 부당한 청탁 행위에 대해 징역형을 포함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해야 합니다. 셋째, 공공조달 카르텔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국가계약법을 개정해 입찰 담합이나 관료 유착이 단 한 번이라도 적발된 기업은 국가공공 입찰 참여를 영구적으로 박탈하고 관련 공직자는 무관용 파면을 원칙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넷째,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전면 개정해야 합니다. 권력형 비리 내부 고발자에 대해 불이익 조치가 있을 경우 입증 책임을 기관장, 즉 피고에게 전환하고 보상금 상한선 폐지와 신변보호 조치를 대폭 격상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행정 및 시스템 혁신 과제입니다. 첫째, 고위공직자 재산 등록 고지거부권을 폐지해야 합니다. 독립생계를 이유로 직계 좀비 속의 재산 공개를 거부하는 예외 조항을 없애고 가상자산과 해외자산, 신탁자산까지 포함하는 실시간 자산 변동 추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정책 결정 전 과정의 전산 기록화 및 의무 공개입니다. 대규모 국책 사업이나 대규모 인허가 과정에서 핵심 결정권자의 면담 기록, 회의록, 수정 지시 이력을 공공 데이터베이스에 영구 보존하도록 의무화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국민의 역할입니다. 개혁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성숙한 감시자가 되어야 합니다. 반부패 개혁은 강력한 기득권 구조를 개편하는 작업인 만큼 주권자인 국민의 확고한 지지와 연대가 필수적입니다. 첫째, 원칙에 입각한 개혁 드라이브를 지지해야 합니다. 기득권의 반발과 정치적 프레임에 흔들리지 않고 국가 시스템의 청렴도를 정상화하려는 정부의 단호한 반부패, 쇄신 정책에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보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둘째, 진영 논리를 초월한 원칙주의를 견지해야 합니다. 부패 척결은 정파적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존립과 공정의 문제입니다. 정치적 성향에 관계없이 모든 불법과 특권에 대해 동일한 잣대로 엄정한 처벌을 요구해야 합니다. 셋째, 능동적인 시민 감시망을 가동해야 합니다. 공공재정 부정 청구 신고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 등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일상적 감시를 통해 관료 조직의 긴장감을 유지시켜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청렴도 향상이 가져올 실질적인 혜택입니다. 부패 비용이 국민복지 재원으로 환원됩니다. 국가 청렴도의 상승은 단순한 국가 이미지 개선을 넘어 국민 개개인의 삶에 직접적인 경제적 혜택으로 돌아옵니다. 첫째, 예산 누수를 차단하고 복지 재원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공공사업 담합과 불필요한 선심성 사업, 특혜성 보조금 등 정경유착으로 새어나가는 연간 수십조 원의 재정 누수를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둘째, 선진국형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회수된 부정부패 자금은 프랑스와 독일 같은 선진 복지 국가들처럼 기초사회보장망 확충, 공공의료 강화, 양육과 보육 지원, 청년 주거 및 교육 투자 등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지탱하는 생산적인 복지 예산으로 전환됩니다. 셋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공정한 기회를 보장합니다. 투명한 행정 시스템과 공정한 시장 질서는 대외 신인도를 높여 국가 경제의 신뢰도를 끌어올리며 연줄과 특권 대신 공정한 실력으로 평가받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대한민국이 OECD 중하위권의 청렴도 수준을 극복하고 진정한 선진사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상층부에 집중된 권력형 부패와 정경유착의 고리를 과감히 끊어내야 합니다. 제도적 허점을 메우는 구체적인 입법과 시스템 개혁, 흔들림 없는 반부패 정책 드라이브,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국민의 성숙한 지지와 감시가 결합할 때 공직사회의 투명성이 완성됩니다. 부패로 낭비되던 소중한 국가 재원이 전 국민의 복지와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로 온전히 환원되는 청렴한 대한민국을 기대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